초중고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신체적 폭력보다는 언어폭력이나 집단 따돌림, 사이버 괴롭힘 같은 정서적 폭력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다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는 학교폭력. 지난 1년간 학교폭력을 당한 피해자는 약 6만 명으로 과거에 비해 물리적인 폭력은 줄어들고 있지만 언어폭력, SNS상의 괴롭힘 등 정서적 폭력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먼저 어떤 교육을 받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국어나 수학이나 영어 같은 거요? 대학 같은 공부 그런 거 배우고 있어요. 대학 갔습니다. 높은 성적을 받기 위한 공부예요. 학생들 대부분은 높은 성적, 대학 진학을 위해 단순한 지식만을 채워놓고 있었는데요. 지식 대신 마음을 채워야 하는 이때. 건강한 성인이 될 수 있는 인성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까요? 미래교육 플러스에서 알아봅니다. 안녕하십니까. EBS 미래교육 플러스 신종호입니다. 진정한 교육은 무엇일까요? 교육의 목적은 기계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만드는 데 있다. 프랑스의 사상가 루소의 말이죠. 교육은 사람들을 사람답게 만들기 위해서 배우고 가르치는 일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교육은 지나친 경쟁주의로 사람답게 만드는 교육에 소홀한 건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미래교육 플러스, 마음을 키우는 교육에서는 그 첫 번째 시간, 인성교육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눠주실 분들을 소개합니다. 많은 사람들도 참 잘 컸다 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가 참 좋은 것 같아요. 인성을 잘 발달시키기 위해서는 행복하게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말로만 강조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교육으로 여러 가지로 녹여져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마음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맞아요. 표현을 해야 되거든요. 인성이라는 게 결국은 자신의 마음 공부잖아요. 오늘 대한민국 엄마를 대표해서 설수연 씨 나오셨는데 자녀를 셋이나 키우신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네. 맞나요? 네, 맞습니다. 예. 지금 위에 딸 둘, 아들 하나 있는데요. 뭐 고등학교 학생, 중학생, 초등학생 이렇게 하나씩 골고루 키우고 있어서 네, 지금 뭐 삶이 굉장히 다채롭네요.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진짜 모셨는데 제가 얘기 듣기는 정말 주부님들의 그 공공의 적이다. 살림이면 살림, 육아면 육아, 뭐 요리면 요리, 뭐 못하시는 게 없다고. 하긴 방송에서도 볼 때마다 아이 셋을 키우시는 분이라고는 정말 상상도 못할 정도의 또 활동들을 많이 하시는데 하여튼 오늘 진정한 육아의 비법을 좀 한번 좀 들려주시죠. 그 정말 제가 이제 결혼한 지 18년이 됐는데 사실 좀 다 대충해요. 살림도 대충, 육아도 얘기하지 대충, 마세요. 일도 좀 대충. 아니 진짜로 대충 하니까 지금까지 온 건데 막 정말 아이들 막 너무 열심히 키웠거나 했으면 지쳤을 것 같아요. 근데 애들 혼낼 때도 정말 대충 짧게 그래서 딱 15초 안에 혼내고 말자 이 생각은 어렸을 때부터 좀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만해요, 하지 마세요 이렇게 그냥 정말 짧게 딱 뭐 혼내는 게 딱 두 가지라서 정리가 안 돼 있는 거랑 예의 없게 하는 거 이거는 제가 못 참고 다른 거 뭐 성적이나 공부는 사실 좀 공부는 재능인 것 같아서 제가 혼낸다고 될 일 같지가 않고 그래서 이제 예의 바르지 않게 행동할 때는 정말 화가 나니까 그게 또 이제 인성이랑 연결이 되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서는 제가 되게 단호하게 좀 엄격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공부는 잘하나요? 다행히 아직 중학생 들어가서 시험을 안 봤어요. 또 고등학생은 지금 그래도 나름대로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열심히 해주고 있어서 잘하잖아요. 아니 그냥 잘한다 칭찬만 해주고 있어요. 네. 보니까 나름대로 육아 원칙, 교육 원칙들이 분명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아이들 이렇게 키우다 보면은 공부를 잘해서 잘한다는 얘기를 듣는 것도 좋지만 사실은 많은 사람들도 참 잘 컸다.
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가 참 좋은 것 같아요. 기분이 너무 좋아지는데 그게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애가 밝다. 네, 그러니까요. 정말 밝고 행복해 보인다. 이런 얘기 들을 때가 가장 부모로서 기분이 좋지 않나 이런 좀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오늘 주제가 인성인데 네. 이 인성이 뭔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먼저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의 인성 어떻게 밝고 행복하게 만들어줄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 인성이 구체적으로 뭔가요? 우리 박정효 교수님 좀 얘기를 해주시죠. 네. 우리 인성에 대해서 여러 학자들이 다양한 얘기를 하고 있지만요. 이제 요즘은 이제 인성교육진흥법에서 이제 인성을 좀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성을 자신의 내면을 바르게 가꾸면서 또 타인이라든지 또 공동체, 자연과 더불어서 굉장히 잘 살 수 있는 그런데 필요로 하는 가치와 덕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우리 뭐 성실, 지혜, 존중, 배려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인성의 가치이고 덕목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선생님. 한마디로 사람다움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제 보통 그 서양에서는 고기도 에르고춤, 나는 생각하다 고로 난 존재한다. 어떻게 보면 사람과 동물의 가장 큰 차이점을 지성, 생각하는 것에 두었다면 동양에서는 사람이라고 해서 사람이냐, 사람다워야 사람이지. 어떻게 보면 좀 도덕성에 초점을 두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인생을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뭐 도덕성이라든지 사회성이라든지 감수성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지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개념들을 포함한 개념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보면 인성이 옛날에도 되게 중요한 인간이 갖춰야 될 덕목으로 얘기가 됐지만 저희가 미래교육 얘기할 때도 인성이 상당히 중요한 역량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왜 미래 사회에서 또 미래교육에서 인성이 중요하게 생각되는지 이 점이 좀 궁금한데. 네. 사실 이제 미래사회, 지금도 현재도 그렇습니다만 굉장히 산업화가 된다든지 또 정보화 사회가 되면서 다양하고 복잡한 어떤 윤리적인 문제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쉽게 답을 찾기가 어렵죠. 그리고 또 노동시장이나 어떤 산업계의 변화가 예전처럼 혼자서 일을 잘하는 것보다는 여러 사람이 함께 어울려서 일을 해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따라서 사실은 이해가 서로 상충되는 경우도 많고요. 갈등 상황도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사람들은 이런 윤리적인 문제 또 사람들 사이의 어떤 갈등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니 제가 학교에서 있는데 이게 학교에 이제 신학기가 되면 이제 새로운 아이들을 만나잖아요. 아마 선생님도 그런 경험하셨을 텐데 어느 한 학생이 이렇게 왔는데 늦게 온 거예요. 늦게 왔는데 앞문으로 문을 버럭 열더니 너무 당당하게 들어와서 빈자리에 가서 앉는 거예요. 미안하다는 말도 안 해.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 이 학생들이 뭐지? 이러고 하면서 그 친구를 바라보면서 야 이게 참 인성교육이 정말 필요하구나 라는 생각 제가 매번 느끼는 경우가 그런 경우거든요.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인성교육은. 저도 이제 아이들 키우다 보면 정말 많이 싸우잖아요. 근데 보통 이제 아이들 둘이 있으면 하루에 한 50번 정도 싸운대요. 그러니까 50번보다는 덜 싸우니까 다행이다는 싶은데 싸울 때마다 잘 싸우는 법, 또 잘 푸는 법. 이게 기본이 다 인성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한테 좀 잘 싸우고 잘 푸는 법을 학교에서 알려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그러니까 뭔가, 저희도 시트콤 같은 거 보면서 저런 상황극 같은 거 많이 뭐 이렇게 연습해보고 연기를 좀 배울 때 그랬었거든요. 학교 다닐 때도 애들이 그런 상황극을 두고 잘 싸우고 잘 풀고 이런 교육을 좀 시켜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아니 근데 또 학교에서는 또 선생님들도 그래요. 잘 싸우고 잘 푸는 법을 좀 집에서 좀 잘 배우고 왔으면 좋겠다. 진짜 엄마 아빠들도 잘 싸우다가 푸는 방법은 안 알려주고 서로 각각 이렇게 네? 잘 싸우고 잘 풀고 이거를 그 앞에서 좀 아이들이 볼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저희도 인성이 부족하네요. 학교나 교육이나 진짜 함께 이걸 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사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에서는 인성교육을 집에서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고 또 집에서는 학교에서 인성교육 좀 중요하니까 가르치는 데 있어서 중요한 하나의 활동으로 좀 포함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학교에서 인성교육을 왜 해야 되는지 우리 선생님 입장에서 한번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교실에는 그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것들이 있다고 생각해요. 음. 예를 들면 교사의 태도나 가치관에서 나오는 어떤 분위기라든지 아니면 아이들이 관계를 맺어가는 그런 과정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잠재적 교육과정이라고 해서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인성교육의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12년이라는 시간 동안 학교에서 생활을 하는데 그 가운데 교과 지식만 흡수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잠재적 교육과정을 통해서 어떤 자연스러운 자기 정체성 확립도 해나가는 것이고 삶의 태도나 가치관을 이렇게 내면화하는 과정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인상 깊게 봤던 말 중에 철학자 헤라클레이투스가 했던 말인데 인성이 운명이다라는 인성이 말씀을 운명이다. 하시더라고요. 묵직한데요? 네. 그러니까 아이들이 성장 과정에 있어서 인성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음. 보여주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평생 살아갈 삶의 토대를 쌓는 그런 중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근데 혹시 손천희 씨 지금 방금 인성교육 인성교육 말씀하셨는데 혹시 자녀가 학교에서 어떤 인성교육을 받고 있는지에 대한 뭐 실마리라도 좀 이렇게 좀 알고 계신 게 좀 있으세요? 가끔 정말 뉴스에서 네. 심각한 폭력 문제가 나올 때는 학교에서 이제 가정통신문을 보내주면서 아이들한테 뭐 이런 걸 좀 교육을 시켜주세요라는 몇 가지가 오고 가정통신문. 월요일날 교장 선생님 훈화 말씀 시간에 그런 걸 이제 방송을 통해서 보는 것까지만 아는데 대부분은 아이들이 신경 쓰는 건 뭐 수행 평가나 뭐 이제 기말 중간 이거기 그렇죠. 때문에 약간 밀리는 게 아닌가. 그래서 사실 저도 잘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는 자세히는 모르겠더라고요. 예, 저도 사실은 학교에서 인성교육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잘 모르는 편 중에 하나인데 오늘 같이 학교에서 실제 인성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저희가 촬영을 좀 한 게 있습니다. 보시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인성교육을 한다는 학교. 예쁜 마음을 나타내듯 학교 곳곳 꽃이 피어 있는데요. 고등학교 가네. 모처럼 또 고등학교가 나오네. 3, 3, 5 모여있는 학생들은 오늘 뭘 하는 걸까요? 오늘 1인 하고 싶고 학교 지금 각자 화분을 가시고 친구들이랑 2인조로 도우면서 하고 있어요. 2016년부터 꽃을 심기 시작한 학생들은 학교의 사계절 꽃길을 조성해 관리하고 있다는데요. 꽃 인사는 꽃으로 인성을 키우는 사람들이라는 그 약자입니다. 꽃으로도 사람들의 어떤 인성을 순화시키고 더 착한 마음을 갖게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꽃을 심고 키우는 동안 자연스레 생명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어 인성교육에도 큰 도움이 된다고요. 오늘 심는 국화도 잘 자라길 기대해보는데요. 자기가 직접 심으면 또 계속 보게 돼요. 예. 책임감을 그럼요. 국가 관찰일기를 쓰면 아마 여러 가지 도움이 될 거야. 그냥 여러분 식물을 갖다 키우는 어떤 보람도 느낄 것이고. 소중한 것을 보살피면서 마음가짐은 물론 내면적으로도 큰 성장을 하게 된 학생들. 오늘은 어떤 점을 느꼈을까요? 평소에 이렇게 길에서만 꽃을 봤는데 이렇게 직접 심어보니까 생명 하나도 소중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꽃을 심으면서 친구들이랑 얘기도 하고 이걸 심음으로써 제가 책임감을 더 갖게 된 것 같아서 기분이 너무 좋아요. 꽃 심기에서 끝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문자 보내기로 화목한 학급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 시각 방송이 나오자 휴대폰을 꺼내고 문자를 보내기 시작하는 친구들. 누구에게 문자를 보내는 걸까요? 지금 존경하거나 좋아하는 친구들이나 가족에게 사랑한다는 문자 메시지 보내는 연습을 시키는 거네요. 그러니까. 소통과 공감이 부족한 시대. 내면적인 대화를 나누고 친밀감을 더하기 위해 사랑하는 사람에게 문자를 보내는 시간인데요. 표현할 시간도 잘 없고 그다음에 표현하고 싶어도 또 말로 좀 쑥스러운 것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 아이들이 이제 문자를 보내면 좀 이제 그 쑥스러운 마음이 덜한데 좋은 감정이 서로 이렇게 상승하는 작용이 하는 것 같아요. 엄마도 사랑해? 귀여우죠. 아빠가 뭐 먹고 싶니? 아빠한테 뭐 먹고 싶냐 얘기 들으니까 어때요? 앞으로 자주 사랑한다고 해야겠다는. 이모님한테 사랑한다는 표현에 문자를 해보니까 좀 어떤 것 같아요? 오히려 말로 할 때보다 생각 정리할 수 있어서 더 좋은 점이 많은 것 같아요.
네, 원래 평소에 이렇게 사랑한다고 대놓고 말하진 않는데 이렇게 말하니까 좀 새로운 것 같아요. 사실 민망하죠. 그렇죠. 행복한 학교, 행복한 학생을 만드는 길. 멀리 가려 하지 말고 가까운 데서 찾아보는 건 어떨까요? 아이고. 예, 아유, 저 문자를 저도 받아봤으면 좋겠다. 제가 먼저 저희 아들 둘에게 오늘 마음의 문자를 보내야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아니, 근데 진짜로 네. 이렇게 표현하는 건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사실은 이제 딸이 있어요. 중학교 2학년인데, 중학교 2학년. 아유, 어려운. 살벌한 시기 아닙니까? 예. 근데 제가 아침마다 이 딸 보낼 때마다 이게 딸한테 이제 뽀뽀, 볼에다 뽀뽀해주면서 아, 주희야, 사랑해. 애가 죽는 그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이야기한 건 뭐냐면 자꾸 표현해주고 싶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아이도 친구들한테 자꾸 그런 표현해줄 거라는 어떤 그런 믿음이 있어서 그러는데 어떠세요? 저도 정말 인성의 가장 기본은 부모한테 받은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항상 모든 문제의 답은 사랑인 것 같은데 처음에는 큰 딸을 안는 게 애가 커가면서 어색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안아주다가 이제 점점 다 컸는데 뭘 안아줘 하다가 누군가가 30초 동안 안고 버티기를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고1인 큰 애가 저보다 키가 훨씬 큰데 엄마! 이러고 와갖고 정말 저를 꼭 껴안고 있어요. 이게 셋 다 그렇게 30초씩 껴안아주기를 했더니 이게 애들이 몸에 배서 표현에 되게 자유로운 애들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네, 지나친 표현도 할 때가 있는데 그래도 뭔가 정말 표현, 인성, 사랑 이게 다 연결이 되면서 좀 네, 잘하고 있었나 보다라는 생각도 좀 드네요. 맞아요. 네. 우리 두 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저도요. 사실 고등학생들은 보통 이제 학업에 이렇게 여러 가지 스트레스 때문에 힘들 텐데 저런 새로운 경험이나 활동을 통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정서도 많이 이렇게 느낄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본인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좋은 감정들을 나누고 표현함으로써 훨씬 더 이렇게 삶이 더 풍부해지고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교의 노력에 대해서 아주 높이 칭찬하고 싶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가 아니라 말하지 않으면 그러네. 모른다 아이들한테 항상 맞아, 얘기하거든요. 맞아. 마음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맞아요. 표현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렇게 한 번 표현해본 아이는 계속해서 그걸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글이나 어떤 말로 그냥 인성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진짜 손과 발로 이렇게 직접 경험하면서 인성을 배우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좋은 말이네요.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그거 아닙니다. 말을 해야 됩니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실제로, 인성교육 학교 뭔가 이렇게 잘 연결이 안 된단 말이에요. 왜냐면 학교에서는 사실은 성적, 또 숫자, 뭐 이런 데 워낙 집중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궁금해요. 실제로 학교에서는 인성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죠? 기존 학교 교육에서는 이제 교육과정 계획서라고 하죠. 보통은 제일 먼저 학교의 어떤 교육 목표라든지 이런 내용에서 보면 인성교육이 제1의 가치로 나와 있는데 그리고 또 인성교육이 제1의 가치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학교 교육과정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어도 단어는 달라도 인성교육에서 추구하는 가치를 제1순위로 내세우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근데 과연 문제는 그것이 문서에서 제시한 만큼 또 이렇게 총론에서 얘기하는 만큼 강론이나 수업이나 실제 생활지도 현장에서 그것이 온전히 드러나고 있는지는 우리가 반성해야 되고 성찰해봐야 될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런 면에서 인성교육이라는 게 어떻게 말로만 강조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그것이 교육으로 수업으로 생활지도로 또 학교 행사에서 여러 가지로 녹여져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가끔 이제 참관 수업을 가면 그 인성교육의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친구들끼리 서로 칭찬하기라는 편지를 돌려쓰기 해서 한 권을 만들어 올 때도 있고, 뭐, 생각은 안 나겠지만 부모님의 장점을 막 10가지 써오기 뭐 이런 교육을 이제 발표할 때 아들이 정말 막 너무 엉뚱하게 우리 엄마는 뭐 김치를 잘 사다 줘요. 뭐 이걸 칭찬으로 쓰고는 하는데 그래도 뭔가 교육을 위한 시스템은 좀 마련이 돼 있기는 하지만 좀 부족하지 않나 더 해줬으면 그렇죠. 하는 바람이 있어요. 이렇게 보면 인성교육이 주로 이제 교과 외 활동이나 생활지도 상으로 이제 이루어지긴 하는데 일상적인 생활이나 또 교과 내 활동에서 인성교육이 같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지면 어떨까 좀 생각이 드는데 학교 현장에서 어떤가요?
네, 저는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제 인성 요소를 중심으로 교육과정 재구성을 해서 이제 국어와 미술, 뭐 도덕과 사회 같은 다양한 교과를 이제 넘나들면서 이제 융합 수업을 하는데 그 가운데 이제 인성 교육이 녹아 들어가져 있는 그런 교육을 하고 있고요. 또 두 번째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부터 그 국어 교과 안에 독서 단원이 도입이 됐어요. 네, 그래서 이제 한 학기 한 권 읽기라고 해서 아이들이 이제 국어 교과서에서 이제 작품을 보면 이제 쪼개진 작품만을 보잖아요. 그게 아니라 온전한 한 권의 이 책을 통해서 좀 긴 호흡을 가지고 책을 읽고 또 토론하고 이야기꽃을 피우는 네, 그런 수업을 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선 이제 문학 작품을 가지고서 네, 인성 교육을 하고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것을 그림책 상작으로 좀 연결을 해가지고 아이들이 직접 이렇게 그림책을 좀, 네, 그림책의 마음을 좀 표현해 볼 수 있는 그런 수업을 꾸준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 권 가지고 와봤는데, 네, 저희 학교 아이가 직접 창작한 그림책이에요. 이거는 실과 시간에 6학년 때 속가내기에 대해서 배우거든요. 그걸 배우면서 본인이 이제 우리 사회를 떠올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회에 그늘진 곳에 있는 그러니까 입시 경쟁에서 밀려나서 속가내지듯이 뽑혀진 친구들 그리고 여기 보면 구조조정이라는 말도 나와요. 그래서 구조조정 때문에 네, 이렇게 형이 구조조정을 쓴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사회를 떠올리면서 여기 구조조정이라고 써져 있죠. 그러네. 짐 싸서 나오고 글쎄 있어요. 말이에요. 아이고야. 네. 이게 뭐라고 썼냐면요, 아이가 제가 읽어드릴게요. 식물은 속가내기로 약한 새싹을 뽑아내지만 사람은 강한 사람과 약한 사람이 어울려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썼거든요. 그래서 이 안에 사실은 존중과 배려의 가치가 그렇죠. 이렇게 들어가져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좀 인성교육이 이렇게 내 아이들에게 흘러 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거의 철학책인데. 너무 익숙하죠. 감동이다. 대단한 것 아니, 같습니다. 그림을 직접 아이들이 그린 건가요? 네, 그림도 직접 그리고 이제 글도 본인이 쓰고. 네. 제가 옛날에 그 바지를 심었는데 네. 엄마가 다 속가내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잘 자란다고. 그러니까 제일 큰 싹을 키우기 위해서 밑에 애들을 다 뽑아야 된다면서 너무 가슴이 아픈데 저는 저 책이 너무 다가오네요. 참, 이현아 선생님 말씀 들으면서 수업이 네. 정말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저희가 한번 수업 현장을 직접 화면에 담아봤습니다. 같이 보시면서 실제 어떻게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야기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서울 홍릉초등학교. 이곳에 특별한 것이 있다는데요. 제작진이 찾은 곳은 도서관. 학생들이 모여 책을 읽고 있는데요. 여기에 있는 책들은 무슨 책이에요? 선배들이랑 동생들이 같이 쓴 책이. 이 책이 특별한 이유는 학생들이 만든 책이기 때문. 혹시 친구도 책을 만들었어요? 네, 저는 책들을 만들었는데 친구들이랑 싸워서 서로 먼저 말을 걸어서 화해를 하자는 얘기. 이렇게 만든 책만 무려 200권 이상. 도서관에 전시해 전교생이 함께 읽을 수 있게 한다는데요. 작가네, 작가. 다 그러네요. 작가가 되어 독립출판까지 한다는 서울 홍릉초 학생들. 그 시작은 교실 속 창작 프로젝트. 건강한 마음으로 자라길 바라는 마음에서 비롯됐습니다. 자, 홍릉 어린이 작가 여러분. 네. 지금부터 그림책 창작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욕이 넘쳐요. 맨 처음에 우리가 했던 거 기억나세요? 어떤 거울에 나를 비춰봤어요. 네, 은유 거울에 나를 비춰보고 그림책을 만들며 아이들은 내면을 꺼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림을 그리고 색칠하며 나만의 방법으로 마음을 표현한 건데요. 제목이 뭘까요? 이 그림책의 제목은? 엄마의 동생이와 엄마의 로봇. 엄마가 화내고 있는 장면이에요? 네. 그럼 이게 수지예요? 네. 엄마가 너무 불같이 화내고 있는데. 네. 네, 어떻게 이런. 나도 몰랐던 나를 발견하고 창작의 즐거움을 느끼게 된 학생들. 시키면은 이제 꿈이 그 치킨 먹기 대회에서 1등을 하는 게 꿈이에요. 네. 그래서 책을 넘기다 보면 1등을 하고 끝나나요? 1등을 하려고 반칙을 합니다. 아이고. 실격을 당했는데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다시 용기 내서 도전해서 정직하게 1등을 했습니다. 정직하게. 교훈적인 스토리네요. 친구들과 어울려 놀고 싶은 마음은 동그라미로 표현하는 등
세세한 감정들도 그림책에 고스란히 녹아 있습니다. 인성교육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자기 표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서 나를 들여다보고, 그럼 이제 그걸 토대로 이제 우리의 소중함도 알게 되고, 나와 세계의 어떤 연결고리를 아이들이 찾게 되잖아요. 그래서 첫 시작이라고 생각해요. 이야기를 듣는 친구들 역시 이해하고 공감하는 법을 배우는데요. 친구들이 쓴 책의 내용을 아니까 친구들이 말하고 싶었는데 말하지 못했던 마음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엔 또 다른 활동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지금 여러분 가슴 속에 덩어리째로 이렇게 뭔가가 콱 느껴지는 게 있을 거야, 그쵸? 그거를 여러분이 뱉어낸다는 생각으로 짧은 시로 써볼 거예요. 그림책 창작 후 감상을 하는 시간입니다. 시를 쓰는 과정에서 새로운 창작물을 생각해낼 수 있기 때문이죠.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까요? 우리 사회에서는 결과를 보지 않고 막 판단을 해서 행동을 해버린다는 게 좀 충격적이었어요. 나중에 더 클 수도 있는데 왜 벌써 판단해버리냐는 시를 쓰고 있어요. 별로 표현을 잘 안 하고 되게 쑥스러웠던 성격이었는데 책을 쓰면서 많은 사람들이 알아봐주고 칭찬도 했으니까 자신감이 생겨가지고 뿌듯하고 그래서 좋았어요. 서로의 생각과 감정을 나눌 수 있었던 뜻깊은 창작 시간. 아이들의 인성도 쑥쑥 자랐겠죠? 자, 홍은행 어린이 작가 여러분! 아니 근데 진짜 그 인성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지금 이제 이 작업을 하다 보면 기승전결 뭔가 이야기 구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속에서 어떤 권선징악이라고 하는 걸 스스로 만들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걸 통해 가지고 어떤 자신의 행동 자체를 한번 둘러볼 수 그렇죠. 있는 정말 좋은 시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그 감정을, 부정적인 감정도 감정이잖아요. 그거를 이제 쏟아내는 방법을 애들이 좀 훈련을 해야 되는데, 어느 날 이제 유치원 다니던 큰애가 유치원을 그려놓고 활활 불타오르는 그림을 그려왔어요. 그래서 왜 그래 했더니 너무 다니기 싫었던 건데 저는 모르고 그냥 가 했던 거죠. 그래서 그날로 걔는 거기를 그만뒀는데, 그러니까 지금도 네 감정이 어떤지 말로 표현 못하면 그림으로 그려봐서 부정적인 건 특히 더 이렇게 표현을 하면 화가 좀 반으로 쭉 이렇게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저 방법이 아이들한테는 굉장히 내 감정도 쏟아내고 또 남의 감정이 뭔지 이해해 볼 수 그렇죠. 있는, 그러니까 저희 집 막내가 지금 초등학교라서 저거 보니까 너무 또 가서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너무 좋네요. 그러니까 이 그림책 창작을 할 때 가장 기본은 아이들이 자기 내면을 들여다보는 것이거든요. 아까 잠깐 나왔었는데 은유거울이라고 해가지고 아이들이 나를 하나의 사물에 비추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빗대어서 표현을 하는 건데 한 아이가 자기를 미역이라고 표현했어요. 미역? 네, 왜 미역이라고 표현했을까요? 미역국을 좋아해서. 맞아요. 왜 삶이 흐느적거리나? 네, 흐느적거리는 거에 집중을 했는데 이 아이는 내가 친구의 말을 들으면 이렇게 또 휘청거렸다가 엄마 말을 들으면 휘청거렸다가 하는 마음이 흔들리는 것을 이제 미역에 비유한 거예요. 그래서 물속에서 흐느적거리지만 뿌리를 가진 어떤 존재를 찾아서 거기에 자기를 비추어서 표현을 한 거예요. 학생들 생각 대단하네요. 그래서 그 미역에서부터 그 하나의 사물에서부터 이제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주인공이 돼서 이제 하나의 서사를 가진 이야기를 써나가는 거고 거기에서 나온 그림책이 바로 이 나의 친구 미역 할머니예요. 네, 그래서 저는 또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게 이 친구가 할머니한테 묻는 거예요. 할머니는 왜 계속 마음이 움직이시나요? 하면 다른 생각도 들어봐야 귀가 열린단다. 이러면서 본인이 물고기가 돼서 할머니와 이야기를 주고받는 방식으로 그 이야기를 전개했더라고요. 그 학생이 진짜 혼자 그렇게 만든 거예요. 아이가 스스로 표현한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글쓰기 활동을 지속적으로 하니까 아이들의 글쓰기 능력, 자기 표현 능력이 신장돼서 저런 결과가 가능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네요. 박정 교수님 어떻게? 네, 저도 사실 굉장히 인상적이었고요. 특히 이렇게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그 아이들이 생활하면서 경험하는 것들을 생각해보고 그거를 또 표현하고 하는 기회들이 상당히 적습니다. 근데 선생님 하시는 수업처럼 어떻게 생각을 자기 표현해서 같이 공유하고
특히 마지막에 다른 사람의 이야기들을 좀 나누고 느끼는 것들은 인성교육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수업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주 굉장히 좋은 교육적 접근을 하고 계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이렇게 활동하시면서 네. 이렇게 제가 볼 땐 이거 자체도 인성교육이 될 것 같은데 실제 학생들의 어떤 생활 모습에 이런 게 좀 많이 변하게 느껴지세요? 네, 왜냐면 아까 저는 이제 말씀해 주셨던 부정적인 어떤 본인의 마음에 대해서도 굉장히 공감하면서 들었어요. 왜냐면 아이들과 그림책을 창작해 보면 아이들은 그렇게 아름다운 세계만을 글로 쓰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도 슬픔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은 본인이 느낀 이제 엄마 아빠가 싸웠을 때 느끼는 불안감이랄지 아니면 이제 친구들 간에 가면을 쓴 것처럼 가식적이라는 거예요. 친구 관계가. 네. 그런 마음이라든지 이런 걸 굉장히 솔직하게 표현을 하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어른들이 이제 어린이라고 하는 어떤 틀이나 잣대를 떠나서 있는 그대로 좀 표현할 수 있게끔 이렇게 좀 시원하게 내뱉을 수 있게끔 해주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게 인성교육의 이제 출발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저기 이현아 선생님 그 사례를 보면서 진짜 인성교육이 교육과정 내에 교육활동 내에 포함돼서 운영되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을 좀 해봤는데 이 교과 내에서 통합해서 인성교육을 하는 것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한번 좀 짚어보고 가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그 교과 수업이 학교 교육 과정에서 상당히 차지하는 비중이 크죠. 그리고 그 수업을 통해서 우리가 다양한 지식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인지적인 부분에서 발달을 많이 촉진하지만 최근에 어떤 그런 교육의 변화들은 그런 지식이라든지 학문적인 그런 것보다는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사회적인 부분 또 정서적인 부분에서의 발달 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나 더 적극적으로는 이제 민주 시민의식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포함이 됩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의 내용들이 사실 교과 수업하고 연계가 됐을 때 가장 효과가 높다라고 하고요. 네, 그래서 선생님들이 지금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의 활동들은 지금 나와 있는 교육과정하고도 잘 접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교사 연수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좀 많이 다루어지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이 이제 수업에서 많이 다뤄줬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실제로 수업에서 이런 것들을 다루려면 어떤 방법들을 좀 많이 적용시키면 좋을까요? 내용도 인성의 가치를 추구해야 되겠지만 저는 이제 그 가르치는 방법, 교사 방법도 그래야 된다. 인성적이어야 된다.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이제 배려에 대해서 얘기한다면 서로가 막 배려를 해야 돼라고 말로만 해서 될 게 아니라 협동학습처럼 공동의 학습 목표를 이루게 아이들이 함께 학습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서로의 의견이 다르을 때 그것들을 배려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사회적 기술을 강조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PBL 수업이나 프로젝트 수업 등을 통해서 그 주제에 대해서 아이들이 자기의 생각을 자기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고 교사가 그것을 안내해주고 촉진해주는 역할로 진행한다면 기존에 있는 인성교육보다 좀 더 풍성하게 진행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코 쉬운 수업은 그렇죠. 쉽지는 않죠. 김현수 소장님 말씀 좀 듣다 보니까 야 교사들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겠다. 특히 이제 인성교육을 수업 내에 녹여서 운영을 하려면 선생님들이 많은 좀 시간 투자도 하고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좀 나름대로 새로운 아이디어도 만들어내야 되는 것 같은데 이 교사의 역할 점점 중요해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교실에 있다 보면은 아이들이 이렇게 마음이 아프다고 얘기하는 아이들이 많거든요. 그 말로 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눈빛이나 표정 아니면 어떤 행동으로 그런 얘기들을 해요. 근데 제가 느끼는 거는 그런 아이들에게 인성교육을 하려면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일단 확보가 돼야 되는데 학교에 있다 보면 아이 한 사람 한 사람과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생각보다 많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민 끝에 아침 시간을 활용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침에 학교에 오면 인사할 때 이제 손으로 악수 인사를 하면서 제가 묻는 질문이 있거든요. 제가 최태성 선생님께 직접 한번 악수 인사 청해봐도 될까요? 영광이죠. 아, 태성아, 오늘 아침 너는 무슨 색이야? 저요? 네, 마음을 색깔로 표현해 주세요. 당황하지 마시고. 회색이요. 네, 제가 어제 새벽 3시 잤어요. 얼마나 새벽 3시 잤어? 일하다가요.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제가 아이들한테 오늘 너 기분이 어때? 라고 물으면 아이들 뭐라고 대답하냐면 좋아요, 괜찮아요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제 손을 잡고서 색깔을 가지고 이제 대화를 시도하다 보면 아이들이 이제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줘요. 예를 들면 오늘 아침에 엄마랑 싸워서 아침밥을 못 먹고 나와서 까만색이에요. 뭐 이렇게 한다든지
친구들 때문에 상처받아서 지금 빨간색이에요. 이렇게 표현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구나. 네. 마음속에 있는. 네. 걸. 그걸 이렇게 추상적으로 있던 어떤 자기 마음을 이제 색깔에 빗대어서 표현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아이들이랑 좀 개개인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이렇게 교감하는 것이 인성교육의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맞아요, 진짜. 네. 그 사람들하고의 만남이 사실 인성교육의 시작이 돼야 되는데 네. 사실 기존의 인성교육하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덕목을 가르치고 그 덕목을 지켜라. 이런 교육이 주가 됐던 것 같아요. 네. 이 기존 인성교육의 문제점, 한계점이 뭔지 우리 박주 교수님. 네. 그렇죠. 사실 저희가 인성 그럼 굉장히 학생들뿐만 아니라 선생님들도 굉장히 따분하고 지루하고 별로 효과도 없는데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로 많이 생각들을 해왔죠. 그래서 시작하기도 전에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로 하여금 이제 피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최근에는 인성 교육이 선생님 실천하시고 있는 것처럼 사회정서 역량이라고 해서 어떤 역량을 키우고 그 역량을 활동이나 체험 또 함께 공유하고 표현하는 요즘 아이들이 좋아하는 방식의 어떤 그런 활동들로 이렇게 변화시켜 나가는 노력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들은 결국은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제 자기가 갖고 있는 잠재력이라든지 앞으로의 역량 개발에도 굉장히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확장시키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인성이라는 게 결국은 자신의 마음 공부잖아요. 근데 이렇게 얘기를 듣다 보면 학교 교육도 중요하지만 정말 부모님들이 집에서 스스로 마음 공부를 좀 해서 아이들한테 보여주는 게 본보기가 되는 게 제일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이 계속 드네요. 그렇죠. 반성 좀 하고 있어요. 아니, 근데 어쨌든 이렇게 학교 현장에서 이렇게 인성교육이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시 여겨지기도 하지만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 가정에서의 인성교육은 정말 너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추수만은 전 가정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우리 설세훈 씨 나오셨잖아요. 육아의 신. 한번 어떤 방식으로 또 이 집에서는 아이들을 또 이렇게 하는데 팁이 있다면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EBS에서 60분 부모라는 프로를 통해서 정말 많이 배웠어요. 그래서 우선은 아이한테 공감해주기. 아이가 잘못된 생각을 해서 뭐 정말 부정적인 감정을 갖고 있더라도 아, 진짜 화났겠네, 속상했겠네, 그랬겠네 라는 식으로 우선 공감을 해주고 그 다음 과정으로 넘어가는 거랑 저도 계속 질문을 하더라고요, 아이한테. 또 승우야, 네 마음은 오늘 어때? 뭐 가윤이는 어때? 마음은 어때? 이 질문에 이게 당황스러운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엄마 갑자기 왜 이래? 이런 아이들도 많지만 저희 집 아이들은 정말 딱 감정을 딱딱 신나, 화나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많이 물어봐주고 공감해주고 사실 요즘은 좀 이간질 문제로 둘째가 굉장히 속상해하고 있어요. 누군가가 좀 이간질 시키려고 하는 것 같아. 그래서 나한테 엄마 걔 뭐 어떻게 했더라? 라고 욕을 하려고 그러는데 난 어떻게 해야 돼? 라고 물어보길래 약간 이런 어려운 상황들이 사실 좀 많아서 저도 답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왜 중학생, 고등학생 아직도 이 문제가 저희 때도 있었는데 친구 사이 감정 관계가 지금 사실 얘네들 굉장히 힘든 관계인데 엄마도 모를 때가 많아서 저도 누군가 답 좀 줬으면 좋겠어요. 진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참 어려운 그렇죠. 부분인 것 같아요. 네. 진짜 이게 참 답이 없으니까 사실은 또 아이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어려운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 참 어려운 점이 뭐냐면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어른의 시각에서 아이를 바라봤을 땐 그 짧은 10초 안에 잘못한 게 10가지가 넘어요. 이게 그냥 종합 선물 세트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 10가지를 다 지적을 해주고 싶은데 저는 딱 한 가지만. 우와. 그것도 딱 한 번만. 왜냐면 이 지적을 해줄 때 지적의 완결성을 또 이 어른들은 원해요. 완벽히 이거 한 번에 그걸 뜯어 고쳐야지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사실 그런 유혹에 많이 빠지거든요. 근데 딱 한 번만. 왜냐면 이게 한 번 넘어가 버리는 순간 그것은 그냥 잔소리가 돼버릴 수 있겠다라는 판단이 들어가지고 딱 한 번만. 나중에 또 반복할 거예요. 그럼 그때 또 한 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좀 긴 안목 속에서 좀 뭔가 좀 이게 변화를 좀 유도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교수님은 어떠세요? 화살이 저한테 오네. 아니, 저는 사실 그렇게 좋은 아빠는 아닌 것 같아요. 저 얘기 듣다가 저는 어떤 사람인가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 아이들이 가끔 하는 얘기가 우리 아빠는 인상파. 양 미간에 주름이 딱
퍼지는 집에 게 가시면 그러세요? 늘 웃으시잖아요. 글쎄 말이에요. 그래서 반성하고 있습니다. 또 버럭 아빠 화를 좀 낼 때 소리를 지른다. 그래서 버럭 아빠라고 농담 삼아 놀리는데 정말 그 자기 스스로를 성찰하는 게 부모로서 먼저 인성교육을 위한 역할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우리 전문가들 보시기에 저 같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사실 가정에서 인성교육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저도 뭐 부모이기도 하고 또 그런 입장에서 보면 참 말처럼 쉽지 않은데요. 근데 한 가지 기억해둘 게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아이들은 사실 부모님의 말씀보다 부모님의 행동을 열심히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말씀으로 열심히 하시기보다는 행동을 잘 보여주셔서 일종의 아이들에게 인성교육의 롤 모델이 되시면 어떨까. 그래서 본인이 우리 아이가 이렇게 자랐으면 좋겠다 하는 모습으로 이제 평소에 이렇게 말씀도 해주시고 생활도 해주시면 아이들이 그거를 아마 안 보는 것 같지만 사실은 굉장히 깊이 느끼고 그걸 내면화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사실 엄마 아빠들 학창 시절에 그렇게 안 했잖아요. 맞습니다. 원래 자기가 안 한 걸 더 하게 요구하는 게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어떠세요? 예. 그 자녀들과 정기적으로 소통하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를 들어 컴퓨터 게임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럴 때도 너 아빠 입장에서 이건 잘못됐다고 봐라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지적질이라고 할까? 그러니까 유메시지보다는 아이메시지. 나는 네가 방에서 혼자서 오랫동안 게임할 때마다 아빠 입장에서 마음이 너무 답답해. 이런 식의 그 아이메시지 형태로 나절돈법으로 전달하는 건 의미 있지 않나. 그리고 또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됐을 때 해결책을 어설프게 제시하는 것보다는 질문을 통해 스스로 학생들이 자녀들이 또 이렇게 자기의 답을 찾아갈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게 가장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좋은 선생님은 어떻게 보면 쉬울 수 있어도 좋은 부모는 힘들지 않나 그렇죠. 경험적으로 쉽지 봤을 때 않습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이 인성교육이라고 하는 게 학교에서도 중요하고 또 가정에서 중요하지만 사실 사회에서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가는 데 있어가지고 네. 인성교육이라고 했을 때 어느 부분에 좀 더 가치를 좀 둬야 될까요? 저는 이렇게 아이들이랑 그림책으로 인성교육을 할 때 이제 가장 힘들었던 게 뭐였어요? 라고 질문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때 제가 항상 떠올리는 게 뭐냐면 그 공교육에 대한 불신의 말들. 이었거든요. 이제 이 작은 그림책을 들고 학교 안팎을 이렇게 오가다 보면 이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딱딱한 교실에서 그림책 창작 같은 게 가능하냐. 아직도 학교에 인성교육이 남아있냐. 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너무 슬프다. 네. 근데 이제 그런 말들은 학교에서 열심히 뛰고 있는 선생님들을 이렇게 주저앉게 그럼요. 이렇게 만드는 말들이거든요. 그래서 사람 누구나 믿어줄 때 더 풍성하게 성장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공교육에 대한 조금 긍정적인 네, 그런 사회적 인식이 필요할 때가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한테 배우면 다 인성이 좋아질 것 같아요. 사실 우리 사회가 아주 빠른 속도로 성장해오고 발달해 오다 보면서 상당히 경쟁 위주 또 남보다 뭐 앞서려고 하는 그런 가치들이 굉장히 우선시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뭔가 남을 배려하거나 좀 뭔가 절차를 중요시하거나 이런 것들을 조금은 미뤄두는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도덕적 어떤 경고등 같은 것들을 좀 꺼두고 뭔가 성과 위주로 뭔가 이런 것들이 우리 가치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사회가 더 이상 이제 빠르게 성장하고 이런 것보다는 함께 더불어 그쵸? 그리고 조금 더 올바른 절차와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내는 것들이 이제 중요한 삶의 목표이자 가치가 되도록 그런 부분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인성교육 중요성 또 어떻게 지금 인성교육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 얘기를 나눠봤는데 앞으로 미래 세대의 인성교육 이것만은 꼭 필요하다. 한마디씩 좀 말씀을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인성교육을 강조하기에 앞서서 부모나 교사들이 과연 내가 인성적으로 어떠한가에 대한 청사를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나를 돌아보시죠. 근데 원래 저를 보려고 했는데 네, 그런 측면에서 자기에 대한 알아차림, 나의 인성의 모습에 대한 고민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아이들이 좀 건강한 자기 표현을 통해서 마음의 숨을 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 이호덕 선생님이 하신 말씀인데 사람이 숨은 코로 쉬지만 마음의 숨은 표현으로 쉰다라고 하는 말을 제가 가슴에 품고 있는 한 문장이거든요. 그래서 표현할 때 우리가 마음의 숨을 이렇게 들이쉬는 것뿐만 아니라 내쉴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아이들은 특히나 누구나 아이라면 자기 그 가슴 안에 자기만의 그 언어를 가지고 있어요. 그 아이가 잘 쓰는 단어, 잘 쓰는 표현들이 있거든요. 그런 걸 좀 어른들이 사려 깊은 눈으로 좀 이렇게 들여다보아 주었으면 하는 마음이 들고, 그렇게 할 때 저는 아이들 안에 가지고 있는 그 선한 인성과 잠재력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것이 매우 자연스럽게 그리고 아름답게 발현될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는 우리 아이들이 그 인성을 잘 발달시키기 위해서는 행복하게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성이라는 것 결국은 자기가 존중받고 누군가한테 사랑받았다라는 그런 긍정적인 어떤 정서 경험을 통해서 이루어지고요. 또 누군가한테 배려받고 지지받고 믿어줬던 그런 어떤 관계 속에서 많이 배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인성이 바르게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 아이들이 살고 있는 가정, 학교, 우리 사회가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인성교육의 토양이 먼저 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저는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아이는 결코 인성이 잘못될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을 확신을 갖고 있거든요. 정말 엄마 아빠들이 처음엔 힘들겠지만 아이를 안고 10초 버티기부터 시작을 해서 그냥 정말 안고 버티기 10초, 20초, 30초 사랑해 하면서 등 두드려 주기를 매일 하면 이제 그 아이의 인성은 정말 자연스럽게 좋아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 믿음으로 지금까지 살고 있는데 좀 많은 부모님들이 다 같이 아이들한테 그걸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되고 나면 문 앞에서 무조건 일단 10초간은 일단 끼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냥 무조건 의식적으로 그냥 끼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전 저희 프로그램이 이제 미래 교육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 앞에서 정말 그 미래 교육에 참 많은 이야기를 다뤘습니다. 뭐 4차 산업혁명, 뭐 IT 기기의 발달, 뭐 엄청나게 많은 이야기 다뤘지만, 그러면서 이제 창의 융합형 인간 이야기 많이 했지만, 그렇죠.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창의 융합형 인간의 기본은 역시 인성이라고 하는 거. 미래 교육 역시 마찬가지로 그 인성 교육이라고 하는 탄탄한 토대 속에서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맞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프랑스 사상가 루소는 교육의 목적은 사람을 키우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을 만드는 교육, 인간다움을 키우는 교육, 이러한 교육이 절실한 시점이 바로 지금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오늘 논의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 감성교육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